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그곳 32층 펜트하우스에는 최 여사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대기업 회장 부인으로 평생을 살아온 마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상류층 여성이었습니다. 한편 서울 변두리 반지하 원룸에는 수진이라는 젊은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집은 비가 오면 물이 새고 겨울이면 보일러가 자주 꺼지는 낡은 곳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고 습한 곰팡이 냄새가 늘 배어 있었습니다. 수진의 아버지는 수진이 대학교 2학년 때 택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오던 여름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수진에게 오늘은 벌이가 좋아서 치킨이라도 사갈게라고 문자를 보내고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뇌졸중이 와서 반신불수가 되었고 수진은 학교를 휴학하고 집안의 가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낮에는 편의점 알바를, 저녁에는 치킨집 서빙을, 새벽에는 온라인 쇼핑몰 포장 알바를 했습니다. 손은 튀김 기름에 데여 상처투성이었고 발은 하루 종일 서 있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매일 밤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을 보며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엄마 잘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수지는 5년을 견뎌왔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엄마, 제가 알바 더해서 약간 마련할게요. 수지는 밤낮 없이 일했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진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저애 참 기특하긴 한데 팔자가 사나워. 저런 집안 형편에 결혼은 어쩌나 불쌍해서.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동네에 검은색 벤츠가 멈춰섰습니다. 강남의 유명한 결혼정보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최 여사님, 아드님이 35살이 되도록 결혼을 못하셨습니다. 사주를 보니 특별한 인연이 있어야 한다는데 점쟁이가 서민 출신 여자를 만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저희 딸 말씀이십니까? 저희 같은 집안이 어찌 재벌가와. 점괘가 그러하니 어쩔 수 없습니다. 최 여사님도 처음엔 반대했지만 아드님의 우울증이 낫지 않아 결국 받아들인 겁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1년 안에 집안에 변화가 없으면 이혼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수지는 병상의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병원비도 없어 진통제조차 제대로 못 쓰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어머니가 겨울을 넘기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니가 만류했지만 수진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뒤 결혼식이 정해졌습니다. 호텔에서의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수진은 대여한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췌한 얼굴이 비쳤지만 수진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엄마를 위해서라도 잘해야 해. 결혼식이 끝나고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차 안에서 수진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어머니에게 좋은 병원 치료를 받게 해드릴 수 있다는 희망이 더 컸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들어서자 수진은 그 웅장함에 숨이 막혔습니다. 50층 높이의 타워가 3동이나 있었고 로비는 특급 호텔 못지않게 화려했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32층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 300평이 넘는 집이 펼쳐졌습니다. 거실 한가운데는 수억 원짜리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통창으로는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수진이 느낀 것은 차가움이었습니다.
가정부들은 모두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결혼식 후 수지는 남편인 재현과 짧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재현은 훤칠한 외모를 가졌지만 표정이 어두웠고 우울해 보였습니다. 미안해요. 이런 식으로 결혼하게 돼서. 재현의 목소리는 지쳤지만 따뜻했습니다. 수지는 그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제 선택이었어요. 당신은 정말 이 결혼을 원했어요? 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그 대답에 재현은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 최 여사가 수진을 불렀습니다. 최 여사는 60대 후반으로 보였는데 날카로운 눈빛과 굳게 담은 입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명품 수트를 입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모습은 위압적이었습니다. 내가 수진이구나. 네, 어머님. 흥. 어디 보자. 손을 내밀어 봐라. 수진이 손을 내밀자 최 여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것 봐라. 손이 거칠기는. 우리 집 며느리 손이. 이게 뭐니? 역시 가난한 집 출신은 달라.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내일부터 집안일을 배워야겠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해라. 가정우들이 있지만 며느리가 직접 시댁 어른 밥상은 차려야지. 그리고 매일 내 건강 주스도 직접 만들고. 네, 어머님. 점쟁이는 내가 복덩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1년 안에 이 집에 좋은 변화가 있는지 두고 볼 것이다. 최 여사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재현이 아빠 회사 주가가 요즘 계속 떨어지더구나. 복 없는 며느리가 들어오니 벌써부터 안 좋은 일이 생기나 보다.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믿음. 그런 건 결과로 보여줘야 하는 거야. 최 여사가 방을 나가자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넓은 거실 창가에 앉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빠, 저 수진이에요. 제가 이 집 식구들에게 인정받는 며느리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요. 이 집의 평화가 깃들게 해주세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빛처럼 수진을 비추었습니다. 그 빛을 받으며 수진은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30분, 수진은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미 최 여사가 주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늦게 일어나면 어떡하니? 당장 아침 준비해라. 오늘은 된장찌개랑 계란말이, 나물 반찬 5가지 준비해. 네, 어머님. 수지는 황급히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펜트하우스의 주방은 넓고 최신식이었지만 수진에게는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이 된장찌개는 너무 싱겁다. 다시 끓여. 계란말이가 탔잖아. 내가 복이 없어서 음식도 제대로 안 되나 보다. 최 여사는 음식 하나하나에 트집을 잡았습니다. 네, 어머님. 죄송합니다. 수지는 매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손에 화상을 입고 허리가 아파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한 주, 한 달. 수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최 여사의 건강 주스는 15가지 재료를 정확한 비율로 넣어야 했고 조금이라도 맛이 다르면 다시 만들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주스를 만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최 여사가 주방으로 들어와 주스를 한 모금 마시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니? K를 너무 많이 넣었잖아. 쓰기만 하고.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내가 복이 없으니까 주스도 맛이 없는 거지. 다시 만들어. 수지는 주스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손이 믹서기에 베이고 눈물이 나려 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때 수진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져 주스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초록색 주스가 순간 더 맑고 선명해지더니 은은한 향이 퍼졌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수지는 눈을 비비며 주스를 컵에 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손은 갈라지고 피가 맺혔습니다. 거울을 보면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은 더욱 수척해졌습니다. 28살이었지만 거울 속 수지는 마치 35은 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아프다는 소리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 여사의 구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오늘은 남편 회사 임원들이 저녁 모임을 여기서 한다. 15명 코스 요리를 준비해라. 케이터링.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있는데. 수지는 하루 종일 주방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전체 요리부터 디저트까지 온갖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두들 감탄을 했습니다. 아니, 이 음식 맛이 특별한데요? 어느 호텔 셰프를 모셨습니까? 최 여사는 당황했습니다. 칭찬을 들을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새로 들인 며느리가 만든 거예요. 며느리가요? 정말 복 받으셨네요. 이런 솜씨라니. 손님들이 돌아간 후 최 여사는 수진을 불렀습니다. 내가 뭘 넣었길래 저런 맛이 났니? 특별히 넣은 건 없어요, 어머님. 다만 정성껏 만들었을 뿐이에요. 정성.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최 여사는 코웃음을 쳤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최 여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수진이 온 뒤로 집안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던 아들 재현이 조금씩 웃기 시작했고 가정부들도 전보다 더 활기차 보였습니다. 아니야. 저 애가 특별한 게 아니라 우연이야. 최 여사는 더욱 수진을 시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수진이 쓰러졌습니다. 주방에서 아침 준비를 하다가 그만 기력이 떨어져 바닥에 주저앉은 것입니다. 가정부 김아주머니가 달려와 수진을 부축했습니다. 아가씨, 이러다 큰일 나요. 제발 쉬셔야 해요. 김아주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돼요. 수진은 억지로 일어나 다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재현의 아버지 회장이 집에 들어오며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오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 우리 회사가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어. 주가도 상한가를 쳤고. 최 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것도 신기한 게 상대 회사 회장이 우리 집에서 대접받은 음식 맛을 잊을 수 없다면서 우리와 계약하고 싶다고 했다는군. 그날 밤 최 여사는 수진이 주방에서 혼자 정리하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수진은 지친 몸을 이끌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오늘도 하루를 버텼어요. 이 집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특히 어머님이 마음 편하시기를, 그리고 재현 씨가 우울증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요. 수진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그때 주방 창문으로 들어온 달빛이 수진을 비추었고 그 순간
수진의 주변이 은은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최 여사는 그 광경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연이겠지. 하지만 며칠 후 최 여사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새벽에 물을 마시러 주방에 갔다가 수진이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수진은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도 이 음식을 드실 가족들이 건강하시기를, 특히 어머님의 혈압이 안정되시고 재현 씨가 오늘은 좋은 하루를 보내기를. 그 순간 수진이 만든 음식에서 은은한 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것과는 다른, 마치 수진의 정성이 음식에 스며드는 것 같은 빛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수진이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이 집안을 위해 기도했는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를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주방으로 가는데 최 여사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전과 달랐습니다. 어머님, 이른 아침에. 최 여사는 한 걸음 다가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게 갈라진 손, 화상 자국이 남은 손가락, 그 손을 꼭 쥐며 최 여사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구나. 이 손을 보니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최 여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너는 이 집에 진짜 복을 가져온 보물인데 내가 그걸 몰라봤어. 그날부터 최 여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진을 진심으로 아꼈고 함께 요리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아, 오늘부터는 가정부들이 일하게 하고 너는 쉬어라.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가족을 위해 요리하는 게 좋아요. 다만 이렇게 어머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재현도 어머니와 아내가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고 우울증도 점점 나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회장의 사업은 계속 번창했고 재현은 완전히 우울증에서 벗어나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무엇보다 차가웠던 펜트하우스가 따뜻한 가정의 온기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도 최 여사의 도움으로 최고의 병원에서 치료받아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최 여사는 직접 병원을 찾아가 수진의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사돈, 우리 수진이가 정말 보물이에요. 이런 딸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약속했던 시간이었지만 이제 아무도 그 약속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펜트하우스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행복한 집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으며 최 여사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처음에 너를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생각하면 지금도 부끄러워. 어머님, 그 덕분에 저희가 더 돈독해진 거예요. 재현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결혼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처음엔 점쟁이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임을 알아. 그날 밤 수지는 오랜만에 펜트하우스 테라스에 나가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이제 행복해요.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걸 알았어요.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고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축복하듯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그 후로 수진의 이야기는 강남의 상류층 사회에서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최 여사네 며느리 이야기? 아, 반지하에서 펜트하우스로 간 그 며느리요?
정말 대단하다던데. 그 집이 그 며느리 들어온 후로 완전히 달라졌대요. 사업도 더 번창하고. 사람들은 수진을 기적의 며느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늘 겸손했습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그저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했을 뿐이에요. 2년 후 수진과 재현 사이에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이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희망이가 엄마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기를. 최 여사는 손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희망이는 할머니가 지킬게. 수진아, 넌 정말 우리 집안의 복덩이야. 펜트하우스는 이제 단순한 호화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정성, 그리고 진심이 가득한 진짜 집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종종 자신처럼 어려운 처지의 젊은이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최 여사도 함께 참여하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를 구박하면 복이 달아나고 며느리를 아끼면 복이 들어온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바로 그 증인이죠. 어느 날 수진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아침 식사를 하며 회장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만든 음식을 먹으면 왠지 하루가 행복해진다. 그건 아버님께서 좋은 마음으로 드셔서 그래요. 재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정말 당신 음식에는 특별한 뭔가가 있어. 사랑이 담긴 것 같아. 그때 최 여사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진심의 맛이라는 거야.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양념이지. 시간이 더 흘러 수진과 재현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펜트하우스는 명절이면 양가 가족이 모두 모이는 화목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가 건강을 회복한 후 처음으로 펜트하우스를 방문했을 때 최 여사는 직접 차를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사돈, 정말 좋은 딸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수진이 덕분에 저도 사람이 됐어요. 아니에요. 저희 딸을 이렇게 받아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두 어머니는 서로의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매년 수진과 재현의 결혼 기념일이 되면 최 여사는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수진이를 그렇게 구박한 게 평생 후회돼. 하지만 수진이는 단 한 번도 나를 원망하지 않았어. 오히려 나를 위해 기도해줬지. 그럴 때마다 수진은 시어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전 어머님께 정말 감사해요. 5년이 지난 지금 수진은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온 가족이 기뻐하며 축하했습니다. 이번엔 아들이면 좋겠다. 회장이 말하자 최 여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수진이를 닮아 착한 아이면 그게 복이지. 어느 봄날 저녁 온 가족이 테라스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는 서울의 하늘은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희망이가 엄마 품에 안겨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행복해요? 수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야.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한다는 걸 엄마가 배웠거든. 재현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정말 특별하죠? 반지하에서 펜트하우스까지 우리가 함께 만든 기적이에요. 최 여사가 손녀를 안으며 덧붙였습니다. 아니야. 기적이 아니라 수진이의 진심이 만든 축복이지. 내가 늦게나마 그걸 깨달아서 정말 다행이야. 그날 밤 수지는 테라스에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빠, 엄마가 이제 건강하세요. 그리고 전 정말 행복해요. 사랑하는 남편과 딸,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 있어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지만
그 모든 게 지금의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오고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펜트하우스의 불빛도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화 아파트의 조명이 아니라 진심과 사랑으로 가득 찬 한 가족의 행복한 빛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진의 이야기는 현대판 진심이 만든 기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와 명예보다 중요한 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모든 벽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로 말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펜트하우스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는 현대판 콩쥐팥쥐라고 합니다. 하지만 수지는 늘 같은 말을 합니다. 기적도 동화도 아니에요. 그저 진심을 잃지 않고 살았을 뿐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오늘도 펜트하우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반지하에서 시작된 한 여자의 진심이 만들어낸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집의 웃음소리가.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하고 희망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